사실 정치 진짜 관심은 없기는 한데 오다가 많이 봤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또 표 받으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사려고 하는 그런 거네. 진짜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지 고민하고 그런 걸 바라겠죠?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좋게 볼 수도 안 좋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네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관심이 진짜 없어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 없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서 직접 시민들 만나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노력이라 생각하고 근데 더 바라는 거는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싸우지 말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표가 급할 때만 찾아와서 그냥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방문이다. 단순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시간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먼저 추석 연휴 맞아서 우리 도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정운천 의원님. 정말 코로나로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는 추석 연휴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려운 날들이지만 마음까지 우울하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만은 정말 힘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 연휴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조상의 얼 잘 되새기고 좀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정희 의원님. 네, 어느덧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1년에 두 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식구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오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문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또 추석 대목이 이미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는 법이죠. 예. 그래서 곧 그 긴 터널이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인사를 들으셨고요. 정운천 의원님. 예. 명절 정치인들한테는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쁘게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명도 지역구원도 없고 지자체장도 없고 지방의회 의원도 없고 너무 외로운데 예. 사실상 이번 추석 때라도 어떻게든 그러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전부 알다시피 지금 동행의원 제도 그렇죠.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남 서울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호남 전북에 17명이 활동을 하는데 예. 특별한 얘기 하나 드리면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처갓집이 부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안 동행의원 하기로 했고 또 한 분은 이번에 예결위원장 대신 그 이종배 충주 삼선 의원이 완주를 동행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만드는 데랄지 또는 우리 전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제도를 지금 만들어놔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 추석 밥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이란 말 참 좋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참 함께라는 표현도 동행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치 상황, 정치 국면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거고 전정희 의원님 명절 민심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되겠고 사실 명절 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정치인들이 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떠세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민심은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늘 이제 명절에는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돌아와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요. 정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늘 그 질책과 실망의 수준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싸우지 말고 정치 잘 해라, 또 열심히 해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질책들을 많이 듣는데
뭐 정치인들이 그런 민심을 파악해서 그걸 또 중앙 정치로 가지고 가서 그거를 정치를 하는데 이제 많이 펴낼 필요가 있겠죠. 늘 뭐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그 상황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올 추석은 또 대선 각 당이 경선을 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정치에 관한 얘기가 더 뭐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들을 아마 듣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한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것은 참 멈추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각 정당의 이야기 좀 살펴보죠. 전정희 의원님, 일단 1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이 마무리가 됐고 2차가 이제 바로 우리 지역 호남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최대 뭐 이제 호남이 격전지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권리당원 또 선거인단이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 네. 예. 본래 이제 민주당 경선은 호남이 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이번에는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표를 어느 진영에서 흡수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굉장한 지금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퇴 직전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하는 그럴까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그 득표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아주 뭐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세균 전 총리의 이제 사퇴 이후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북을 찾아서 또 전북의 현역의 현직 의원들이 또 지지 성명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느 후보에게 또 지지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향배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경선보다는 늦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추석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번에 일단 10월 8일 날까지 6번에 걸쳐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해가지고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를 4명을 뽑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11월 9일 날 최종 후보 선출이니까 우리는 좀 민주당보다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갖고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느긋한 점이 있죠. 민주당보다는. 예. 예. 자, 1차 컷오프에서 3명이 탈락하고 이제 8명이 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는데, 그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이제 뭐 4위 정도의 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전정희 의원님. 네,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강원도 경선에서는 그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거기에서도 4위를 했고 또 이제 1차 그 슈퍼위크의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4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심이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석 이후에 있게 될 호남권 경선에서도 또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도를 올린다던가 또는 뭐 정치 경력에 뭐 한 줄 뭘 쓰거나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좀 바꾸겠다 그런 이제 열망으로 그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 그 시점에서 뭐 어떤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전북의 대선 주자였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정원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총리 정말로 대통령만 빼놓고는 모두 최고의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경력이 이만한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거 말은 하면서도 전라북도에서마저도 1등을 못하고 3등 나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상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낙연, 뭐 이재명을 비교해서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난 전라북도에서 힘을 좀 실어줄 줄 알았는데 전라북도마저
되는 사람 먼저 해야 된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으니까 예.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 우리 기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이제 사표를 내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아프거든요. 예.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예. 2017년도에 그 국회의장 하실 때 예. 내가 바른정당 9명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렇죠. 저를 그 예결위원 소위원까지 집어넣어 주셨어요. 백재현 위원장이 저 해리 출신인데 고창 출신인데 예. 그분하고 해서 전국의 모든 현안을 다 풀었습니다.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공원, 산림치유원 할 거 없이 예산도 거의 한 1조에 가깝게 더 올리고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또 정세균 의장인데 예. 참 이런 분을 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못하면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인물을 키우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도 갖고 또 우리 정세균 총리 사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야당이고 민주당이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어쨌든 한계는 현실입니다. 중도 사퇴를 하셨는데 이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 도내 유권자들 또 지지자들은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것인가? 본인은 백의종군하겠다 아직 입장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이제 그 후보 사퇴를 하는 경우에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제 이런 예. 표명을 하기도 하는데 정세균 후보는 그냥 민주당의 승리를 그렇죠. 위해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 지지자들은 각자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다른 예.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열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뭐 많은 의원들은 아마 정세균 후보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후보 캠프로 가지 않고 그냥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김민석 의원이 예.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경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정원춘 의원님. 예. 사실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정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8명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될 텐데 우리 정원천 의원님은 일단 지역을 뭐 기반으로 한다면 역시 전북이고 전주고 물론 지금은 비례로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느 후보와 함께 동행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그것이 꼭 나중에 우리 또 전북에게도 돌아올 어떤 여러 혜택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호남 대표고 국민통합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캠프에 이렇게 끼웃거리거나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지금 당원 모집이 이번에 호남이 2,100명이 지금 10,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 책임 당원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20% 정도는 얻어야 그 에너지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호남의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내년에 그 득표율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지금 기울여주고 있고요. 20% 현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표를 하고 있죠. 최소한 그렇게.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13.5% 얻었으니까 그걸 넘어서서 한 20% 저거 하고요. 이번에만이라도 호남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남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자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그렇죠. 이제 아마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이전에. 자, 이제 대선 구도 속에서 그래도 많은 유권자가 있습니다만 이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적 효능감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저희가 접하게 됐는데 지난 18일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청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추석 타 지역으로 떠나 있던 청년들 고향 전북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현실 또 청년들의 지금의 현실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을 텐데 정원춘 의원님, 과거에 이제 우리 전북의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 청년들한테
당장 일자리 못 만든다면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또 앞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라도 열어서 앞으로 길을 찾아주자. 예. 당장 예를 들어 일자리 만든다는 건 기업이 와야 되는데 기업이 오고 또 기업이 와서 그 활성화가 돼야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이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10월 달부터 정치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자, 한 해 우리 전북에서 청년 2030 세대가 10,000명 이상이 떠난다고 합니다. 참 왜 떠나는지 뭐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페톨 전북에서 청년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루고 각 14개 시군의 청년 대표 3분씩을 모셔서 말씀 듣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답은 알 것 같은데 이 답을 내놓기가 또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할 정도인데 전정희 의원님 청년들과의 소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청년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제 지역에 먹고 살 거리가 없다는 거,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제 청년들은 이제 나름대로 꿈꾸는 삶이 있어요. 뭔가 그 문화적인 그런 좀 향유를 누리고 싶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 그래서 뭐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그랬는데 건물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결국에는 또 뭐 이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역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청년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다 갖고 와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경제입니다. 일단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되고 청년들이 이제 그 꼭 일자리를 그 뭐 기업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창업의 문제를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데 뭐 그것은 뭐 여러 정당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들의 이제 관심과 열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지역 특히나 지역 청년들의 향한 어떤 저를 갖고 구체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해남 땅에 천막 생활 5년 하고 농사 짓는다고 참다리 만들어갖고 그렇게 20년 하니까 장관까지 했잖아요. 전라북도에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농촌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 다 보충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 중심으로 되는 건데 농업으로 보면 옛날 삽갱이 들고 안 되지만은 이거를 식품 산업으로 스마트팜까지 연결한다면 6차 산업이고 고차 산업입니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에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인력들이 우리 농촌의 농업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식품 산업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옛날 삽갱이들은 농업으로 보니까 거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로드맵을 짜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우리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 잘 해야 청년들도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노력할 겁니다. 뭐 결혼도 뭐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3포, 4포 이제 M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청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실제로 정치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각 정당에서 노력들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 선거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면서 어떻게 좀 더 문을 열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정희 의원님. 청년 정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여성 정치하고 비교가 됩니다. 양자다 정치적 약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여성들도 과거에는 정치 참여가 굉장히 적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어요. 예.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고 그 비례대표의 그 교호순번제, 홀짝제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늘어났고 또 그 비례대표 여성들이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청년도 역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 약자들이 자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이번에 그 아까 그 정은총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보궐선거 때 이제 2030들이 그 선거에 많이 뛰어들어서 그렇죠.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모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차원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내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치 스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 가산점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득표의 가산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화된 아까 그 비례 순번을 정한다든지 좀 더 많은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운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희는 뭐 전라북도에 알다시피 그 불모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기회인 것 같아요. 다행히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꼰대 정당, 뭐 탄핵 정당, 뭐 꼴통 수구 정당의 이준석 하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정말 저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또 돈이 뭐 없으면 돈도 뒤에서 이렇게 중앙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백지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 2030 중심으로 가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의회부터 광역 또 시장 군수를 이제 뽑는 선거가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청년 아카데미를 통한 또 청년 당원들의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면 이 청년 세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로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군요. 아니 벌써 몇 명은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기초의원 정도를 우리 청년 세대로 하고 아무래도 단체장이나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경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되겠지만 기초의원들은 저희가 청년 세대로 한번 접근해 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만 청년들이 진짜 느끼고 있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현실 정치 또 현실 대안 이런 부분들은 거리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들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청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전북에서라도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의식의 변화랄까요? 이제 사람을 좀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라 이게 참 그 지방선거만의 단독적인 선거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천 의원님?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요. 내년 대선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는 더 큰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요. 2030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잘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정말로 이제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시의원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기울어진 운동력만 생각하지 말고 좀 균형 있는 쌍발통 정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에게 멘토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과거의 의식으로는 우리 당이 아까 말한 대로 꼰대 정당, 뭐 수구 정당, 탄핵 정당 이렇게 해서 아주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고 되면서 우리가 좀 변화 혁신 정당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갈 것이냐. 예.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농민이 장관 또는 국회의원까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입지전적인 내용도 아하.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이 포기하고 무기력한 이거를 어떻게 극복시킬 거냐. 예.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그렇군요. 중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그러한 맥락에서는 어렵게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뛰어온 우리 당이 예. 그러한 분들을 설득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정희 의원님. 네, 아까 그 청년 취업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전라북도의 현실에서 기업을 어느 날 뚝딱 뭐 이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정은천 의원님께서도 이제 농업 분야에서 그런 걸 찾으셨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그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그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개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정책이 좀 방향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자본금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거를 시도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뭐 정당 차원에서 그러한 젊은이들이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지원을 한다던가 예.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것. 이것이 이제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제 지방 이전 기관들이 농업 중심 기관도 있고 또 다른 또 탄소산업진흥원도 있고 이런 등등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릴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그렇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정당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아카데미화를 하고 예. 이런 것이 각자 다 관계되는 분들이 연계해가지고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토론 위에 올려놓고 예.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언론 방송하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중심은 전라도가 가져야죠. 예.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